사람은 누구나 희노애락 애호욕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망하고 그리고 분노하는데요. 7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은 분노일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삼독심의 하나로 꼽으며 성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는지 또 어떻게 해야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자 오늘 청년 버부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이 많은 남자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보다 좀 더 어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베이비 페이스. 어때요? 베이비 페이스, 굿! 바로 광고 찍어. 넥스트! 항상 베이비 페이스. 굿! 넥스트!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얘기가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는다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웃었는데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네, 제호버부님은 많이 웃으셔야겠어요. 네,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희로애락 애호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집중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슬픔이 지나치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미움이나 분노가 지나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시대가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 삼독심 가운데 하나인 분노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그 화가 났던 적 있으십니까? 우리 민서 버부님 화난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이동하는 시간도 여행으로 즐기고 싶어서 네. 크루즈선을 타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오 잠깐만 네. 크루즈 타고 일본을 근데 왕복 배편 두 편 모두가 네. 문제를 일으켜서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네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는 네. 자연재해 때문에 결항이 됐고요. 결항이 됐다. 네. 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는 네. 기관 고장으로 결항이 된 거예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네. 일본에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오. 근데 출근도 하지 못하고 약속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서 화가 났던 적이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체류비 같은 건 안 줘요? 여행사에서? 백값만 주더라고요. 백값만 주고 네,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네, 그래서 제 돈 다 쓰고 네. 자 다음 누구 혹시 화난 적 있으신 분? 누구 제호버부님 있으세요? 저는 특별히 바깥 사람한테 화를 났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제 스스로한테. 아 지금 이게 화나신 모습 있어요? 아 연구실 들어가면 화가 납니다. 그냥. 연구실 들어 화가 난다. 아 그 대신 속도가 그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원래 분야가 제가 전기과인데 네. 건축과 일을 갑자기 맡아서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게 속도가 너무 더뎌서 더뎌서 화가 제 난다. 스스로한테 내 자신한테 화가 제 난다.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네. 남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오. 혹시 우울증 같은 거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화를 본인한테만 내세요. 아, 예, 그럴까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한테. 컴퓨터. 괜한 컴퓨터 때려부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사원버버님은 화난 적 있으세요? 전 사실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네. 그렇게 별로 큰 충돌이 없이 지내서 그걸로 인한 이제 분노는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종종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또 이렇게 부조리한 그런 일들을 보고 나면 네. 가끔 이렇게 속에서 또 이렇게 끌어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막 볼 때마다 음주운전 7번 한 사람이 또 징역 2년밖에 안 받으면 아 저거는 너무 관대하다. 피해자를 어떻게 양산하는 거다. 이렇게 좀 분노를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화난 일이 정말 많은데요. 화날 때 어떻게 표현을 좀 하십니까? 사원버버님.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분노가 그렇게 잘 쌓이지는 않아서 네네. 뭐 분노가 이렇게 분노가
어쩌다가 이렇게 오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표출하기보다는 네. 좀 시간을 두고 불교적으로 생각하면 그 분노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차분히 가라앉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걸 개선하기 위해 내가 좀 더 행동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곧 이 말을 풀으면 불교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나는 해탈의 경지까지 와 있다 지금 본인이 자랑하는 거죠. 득도했다 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탁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그럼요. 다스린다.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분노의 대상이 사회적인 문제냐 개인적인 문제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자 다른 분들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먼저 석주 법원님. 저도 사실 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누구냐 네. 그리고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이걸 좀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평소 저도 사실 저에게 좀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제가 생각보다 많이 자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석주 법원님은 속으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보다 네. 이렇게 되게 말을 되게 토커티브하게 잘할 것 같지만 네네. 실제로 막 남들 앞에서 서면은 이렇게 막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네,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정말이죠? 그럼요. 네, BTS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자, 재우 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서로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티격태격 하는 것까지 다 분노로 이제 쳐야 될지 아니면 진짜 그 한자 뜻 그대로 분노 그 자체가 진짜 경노할 정도에 네. 대한 분노도 그 분노로 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후자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냅니다 좀. 잘 안 내는 편이에요. 그냥 말을 할 땐 하되 네. 그러니까 뭐 리스트 써가지고 글로 나중에 해서 이메일로 보내버리는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직접 그러면은 이게 말로 표현하기보다 글로 쓰면은 네. 체크리스트가 딱딱 들어가니까 그 그렇죠. 사람이 설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되 저도 아까 석주보부가 말했던 것처럼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대상에 그렇다고 해서 따라. 네네. 다르긴 합니다. 네. 저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메일 막 스코를 내려도 아니 불자니까 뭐 불교식으로 뭐 분노를 삭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불자니까. 그러니까 분노도 그냥 부처님께 맡기세요. 그 아, 부처님한테 맡긴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렇죠. 그거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대. 바쁘군요. 바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일하는 중에 생기는 갈등이나 뭐 직원과 고객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마찰도 작은 분노라면 분노일 겁니다. 그렇죠? 불합리하다거나 불평등하다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를 낼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 민사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분노를 삭히는 것보다는 밖으로 어느 정도의 제 화를 표출하는 것이 제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 맞아요. 도움이 된다고 저도 그거 생각을 공감합니다. 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불평등한 경우에는 밖으로 제 화를 조금 표출하는 편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표출하는 방법 뭐 어떻게 뭐 말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액션을 통해서 하시나요? 네, 사실 조금만 하면 말로 하고요. 네. 좀 많이만 하면 액션도 같이. 혹시 물건을 던지나요? 아니 물건을 던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컵이 떨어져 있던 건가요? 오늘 뭐 저한테 화나신 거 없으시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우리 민서법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바로바로 좀 표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덜 스트레스 받거든. 저는 뭐 재우법원님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삭히지는 못합니다. 저는 삭힌다고 말 절대 안 했고요. 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이메일로 쏴서 보내버린다 그런 말을 한 거지. 그게 이제 저도 표출을 할 땐 표출하는 게 네. 나중에 쌓였다가 터트리는 것보다 훨씬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하다는 그 얘기가 이제 조금 약간 꽂히는데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지금 나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됐을 때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행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많이 참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변에 있는 친구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봐도 좀 분노가 일으키는 일 아니면은 사실 저는 좀 되게 많이 참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또 가능할까요? 사원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약간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반대? 네, 반대 의견 정반대로 좋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석주법우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지위에 올랐을 때 네. 자기도 모르게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에 그거는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그거 권력은 차이잖아요. 힘의 네. 차이.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구조가 불평등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난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갈래. 그 구조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라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 역사들을 한 100년 정도 뒤돌아봤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병폐와 사건과 희생을 낳았다고 봤을 때 저는 그런 부조리가 있고 내가 부조리를 인식하면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그게 부조리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거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지식인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 저는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라고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분 의견들이 다 공감이 됩니다. 저도 예, 같은 뭐 입장으로 보면은 뭐 석주법우님 말도 맞고 사원법우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턴가 묻지마 범죄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로 범죄를 표출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분노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민서법우님, 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분노가 많아졌을까요? 네, 그 대한민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아니면 성과 중심의 사회 구조가 대한민국에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직무라든지 네. 아니면 학업 등의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근심, 걱정, 불안, 좌절 등 뭐 다양한 불안한 뭐 어쨌든 그런 감정적인 증상을 불러일으키고요. 네. 이는 곧 분노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빨리빨리 문화. 사실은 이 빨리빨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빠른 우리 경쟁 성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들부터 해서 어르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좀 성장시킨 거 아닌가라는 장단점이 생각이 듭니다. 있죠.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자, 사원법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데 네. 저는 묻지마 범죄가 분노로 인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네. 무언가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네. 사람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면 저거는 분노로 인한 되게 충동적인 묻지마 범죄이다라고 하고 그냥 그걸 덮어버리거나 네. 너무 사안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묻지마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범죄들을 보면 네. 그 가해자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피해의식 그리고 망상 그러면서 약자들을 골라서 괴롭힌다는 거죠. 그럼 약자들을 골라서 괴롭히고 엉뚱한 데다가 분노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아주 비열하고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옹졸한 피해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이건 묻지마 범죄야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우리 분노 조절 장애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 말. 저게 정말 분노 조절 장애인지 아니면 그걸로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의 비열함을 감추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거랑 별개로 우리 민서법우가 얘기를 했듯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친절함이 사라지고 예민한 사회가 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계속 드러내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기지 않았나. 거기서부터 분노가 확실히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범죄는 나쁜 겁니다. 예? 저희가 그 범죄자들 진짜 싹 다 모아가지고, 그쵸? 우리 3,000배 시켜야 돼요. 오, 그건 좋다. 그럼요. 하면서 느낄 거예요, 본인들도. 내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3천 배 갖고 됩니까? 물을 박살내야지 10,000배 정도. 아까 이건 잘려도 할 말은 할 말인데 아까 사원법우가 말한 대로 지보다 만만하니까 다 그러는 거지 그게. 지금 표출하셨어요. 제호법우님께서 표출했습니다. 예.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에요. 예. 빨리 우리 부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노력에도 안 된다는 좌절감, 또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법부님? 사실 이게 막 비교, 경쟁 그리고 좌절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은
일단 엄청 쉽게 분노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사실 그런 상황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진짜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방귀 낀 놈이 성내요, 진짜. 성낸 사람이 보통 방귀를 꼈어, 그리고. 적반하장이죠. 그렇죠? 형이 정말로요. 화를 좀 되게 많은 이유가 네. 방귀를 평소에 많이 껴서 그래. 아, 그렇군. 속이 안 좋군요. 소화제 좀 드세요. 조만간 대장내시경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려고. 네, 좋습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 분노와 자절이 개인적인 수준이라면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이 마음가짐을 고쳐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다만 그 이전에 이것이 혹시 사회적인 문제인지는 한번 파악을 하고 이게 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 20, 30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인데 네, 맞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하면 각자의 나름의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의 사연으로 볼 거냐. 아니면 20, 30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고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제일 많이 하면 이건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금 분노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제우버브님 분노를 표출해 주셨는데, 자 말씀해 보시죠. 네, 그 불만이나 좌절이 이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분노의 동기에 따라서 이게 진짜 어떻게 이제 범죄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범죄로 연결되는 건 일단 말도 안 되고요. 네. 불만이나 좌절들이 미래에 있어서 해결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이제 희망이 있으면 그걸 꼭 분노로 표출을 하질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바뀔 수 없다라는 거 느끼면 그때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네네. 그 차이가 크다 봅니다. 자, 석주버브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사실 이 후천적 그 환경적 요인 중에서 네. 특히 이제 성장기에 가정의 문제라든지 부모의 과잉 보호를 겪는 최근 들어서 되게 많잖아요. 부모의 그 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자랐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친구들이 좌절을 미리 경험을 하지 못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좀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그런 부조리함과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즘에 살면서 이제 억울하고 좀 불안하고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이제 항상 숨어 지내다가 그 어느 순간에 확 터지려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럴 때가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왜 합니다. 이분은 진짜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얌전해, 평소에 네. 얌전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영화에서 시나리오 많이 보잖아요. 이런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그렇죠? 정말 나쁜 일을 한다든지 정말 예, 큰일 실상 없고 막. 뭐 없고 갑자기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 이 분노의 표출은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민서버브님. 네, 취업이나 고시를 준비하면서 목표가 거듭 좌절되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만으로 인해서 생긴 뭐 극단적인 선택 또는 뭐 극단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사례를 매스컴에서 종종 접한 적이 있는데 사실 네, 이런 불만이나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라도 충분히 분노, 더 나아가서 범죄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남을 향하면 공격이나 범죄로 이어지고 자신을 향하게 되면 극단적인 또 안 좋은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걸 못하고 순간적으로 욱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생기겠죠? 제보부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분노를 이제 정제된 표현으로 이제 네. 표출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 감정도 이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을 표현을 굳이 아까 말한 대로 안 할 경우에 네. 모르니까 그럼 그 사람도 나한테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알려줄 땐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서버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욱하는 감정은 당연히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욱하는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분노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해보지 않고 그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한 즉시에 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과잉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죠. 네, 그 자신의 감정을 너무 과잉적으로 표출하는 욱하는 감정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이고 숙고적인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결혼해서 욱하는 감정이 더 생겼어요. 정말로 오늘도 출연하시는군요. 욱합니다. 와이프 얘기 또 해야겠네. 아니 이 정도면 아니, 드려야 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저기 선배님들, 어머니들, 형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살님들, 처사님들. 아니 솔직히 집안일 하다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둘이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40년 이렇게 너무 인고같이 사는 그런 분들 가장 존경합니다. 어떻게 참고 사셨을까? 오늘도 갑자기 욱했어요. 자식 새끼 하나 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아우, 말씀을 할아버지 오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욱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 우리 부처님 손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과 손 같게 잡고 기도를 드린다면 저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원부부님. 근데 확실히 이 분노가 악순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그런 게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설사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있는 때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요. 언제 저 사람 화내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날까? 맞아, 나 진짜 공감 간다. 막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명히 화내야 될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술을 먹이지 마. 술만 먹으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먹었어. 그럼 이제 무서워지죠. 야야야야야, 조심해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럼 내 주변에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없으니까 화가 더 많이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악순환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 사람들은 관계를 끊으면 돼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 자신이 지혜를 더 얻거나 아니면 부처님법을 공부하거나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좋네요. 역시 강사 출신이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자, 저는 석주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자, 분노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분노가 꼭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지금 약간 부정적인 워딩으로 쓰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 분노의 순기능을 좀 재조명하는, 뭐예요? 조명하는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학술적인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분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사원법부님이 얘기했었던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얘기들, 숨어 있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저는 분노의 순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예. 자, 우리 민서법부님도. 네, 저는 이제 석주법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순기능인데 저는 좀 다르게 개인적인 네. 측면에서 분노의 순기능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분노를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특정한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분노를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설적이고 숙고적인 분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원부부님 어떻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사실 이 생각을 못해서 네네. 못 해봐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리고 아까 석주버부가 얘기해 주셨던 대로 저도 분노가 아주 정제되고 아주 깊은 사고의 결과물로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결과물로서 분노가 나온다면 저는 아주 구조적인 부조리에 저항을 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이 느꼈던 그 분노, 아니면 3.1운동 당시에 민중들이 느꼈던 분노, 아니면 뭐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이익보다 그 국익을 아니면 이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분노였기 때문에 분노가 그런 식으로 작동될 때는 아주 훌륭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원법부님,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네. 또 이제 권력의 네. 그 자리 때문에 나는 좀 부조리한 상황도 참겠다. 어. 뭐 이런 분도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아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가 있어요. 네.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어느 날 구공을 나오면서라는 시인데 이게 이제 뭐 왕궁과 왕궁의 음탕에는 욕하지 못하고 그 설렁탕집 주인한테만 욕하고 야경꾼들한테만 욕하고 되게 소시민들에게만 욕하고 정작 분노를 표출해야 될 그런 위정자들에게는 그 쩔쩔매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되게 비판하는 시였는데 그 시를 봤을 때 물론 저희가 뭐 사회적이고 거창하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분노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그런 걸 좀 떠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봐도 내가 저런 사회적 문제가 있고 내가 저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삶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후회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찌됐든 거랑 상관없이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네. 내 마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는
정의롭게 분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게 약간 그 분노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저는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 때나 분노하면 아, 그쵸. 미안하지만 환자죠, 환자.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원법부님이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그 3.1 운동, 그 민중운동, 민주화 운동 때 운동을 하셨고 그런 사회적인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 저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저 또한 그 상황이 된다면 저도 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앞장섰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지금 이제 막상 다시 제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이 부조리에 이렇게 저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훈법우님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현실과 이상과 현실 사이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들으면서 사훈법우님 말씀이 아예 틀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현실로 들어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광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그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진짜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고 같이 가자 했을 때 나를 같이 따라서 같이 나갈 동지, 친구들 네.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부처님이신데요. 부처님께서도 생전에 화를 내셨을까요? 사원부모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봤어요. 네네네. 한 번쯤은 삔또가 나가셨겠지. 한 번쯤 아차 싶었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처님께서는 네. 모든 개인적인 원한을 끊어내셨고 외부의 어떤 모욕에도 동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무아의 경지에 오르셨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마치 어떤 느낌이 서술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분이니까 저분이 부처님이다 라는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닌 읽다 것 보면. 같은데.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부처님이다.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 모든 화를 다 끊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뭐 무지함, 그러니까 탐진치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정의로운 분노감을 느껴서서 원동력으로 삼지 않았을까 정도. 하지만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화를 내신 적은 없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현 방식이 문제죠. 자, 중생들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분노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 거겠죠? 제후보부님. 살생 다음으로 이제 가장 업의 쳇바퀴를 만들기 쉬운 게 이제 분노로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이제 구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잡보장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인용을 하면은 네네. 그 분노를 이제 불로 비교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유달리 그게 그 인간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쉽고 그리고 가장 일어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를 불로 이제 표현한 번뇌 요소로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분노의 원인이 물질이 됐던 아니면 외적이 됐던 네. 뭐가 됐던 간에 결국은 추상적 형태로 해서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이 진짜 이 문제거든요. 입으로 사람 죽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전해지는 이 분노는 저도 사실은 견디지 못할 분노 같긴 해요. 어떤 행위보다는. 그렇죠? 자, 우리 석주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정말 다양한 경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보장경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출류경, 정법, 염처경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경전에서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분노를 죽이면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제 분노 자체는 타인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의 감정 표현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분노로 인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저는 타인이 아니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성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원법원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분노가 왜 위험한가를 보면 네. 물론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정제돼서 뭐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정의로운 분노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노는 감성의 충동적인 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느끼셨겠지만 전 무슨 느낌이 드냐면 뇌가 두근거려요.
너무 화가 나면 막 진짜? 내가 두근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진짜 막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너무 쉽게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계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석주보부가 얘기한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이게 결국에는 폭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궁극으로 그 폭력은 나를 향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분노가 잘못되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런 말씀하셨군요. 우리 부처님께서 사랑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좋습니다. 자, 최민서 부부님. 네. 저는 사실 경전은 잘 모르겠고요. 네네. 네, 그 고등학교 윤리화 사상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게 선생님께서 네. 삼독에 대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출제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되살려 보자면 네. 삼독이란 불성을 방해하는 오물로 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배웠고요. 특히 삼독 중에 분노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오, 제대로 배우셨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욱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 혹시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성질을 좀 다룬다. 아까 뭐 재훈님께서는 컴퓨터를 때린다. 나는 컴퓨터를 막 때려서 거기서 액션을 왜 취한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 컴퓨터를 때린다는 건 농담으로 그냥 한 얘기고 네. 그 이메일 같은 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진 않고 걷다가 그냥 일단 혼자서 막 얘기를 하면서 혼잣말 하면서 그냥 막 적어요. 일단 다 적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뭘 보낼까 체크하면서 소거할 거 소거하면은 감정이 한번 다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써요. 여고 다 써놓고, 써놓고 아유 그건 불만 아니지. 삭제하면 다 지우고 지우고 하면서 하고 지우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러면 좀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소거가 되니까 네. 그게 다스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바쁘면 네. 생각 안 나요. 좋습니다. 석주 어머니. 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이 참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엄청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뀔 상황이면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정갈하게 해서 이거는 요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도 하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좀 많이 참는 편이고요. 네. 내가 화를 내면 사실 그 화가 언젠가는 사실 저한테 돌아오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그 화는 업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한테 좀 화를 잘 안 내는 편인 화 안 것 낸다. 같습니다. 네. 진짜 화를 안 내십니까? 안 냅니다. 너 되게 못생겼어. 아 고마워요. 화 안 나? 아이, 그럼요. 진짜 여기서 제일 못생겼어. 맨날 듣는 소리가 바보, 멍청이. 진짜 화를 안 내시네요. 좋습니다. 진짜 석정님께서 참을 쓰. 짜증나죠. 자, 우리 민성 어머님 궁금합니다. 네, 그 석주보호님도 아실 텐데 네. 제가 정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화가 날 때 참은 일 세 번이면 네. 네,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화가 나면 서가모니불 정근을 외웁니다. 네, 진짜 마음속으로 항상 정근을 외우는데 네. 이게 그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되새겨요. 이제 그러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수그라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정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사실 관세음보살 정근을 외우고요. 네. 그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는 또 문수보살 정근을 외우는데 네,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항상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근을 참 좋아합니다. BT에서 말하는 정답이 이게 바로 정답. 저는 사실 석주보부가 네. 많이 참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가 않은 게 어. 참는 거는 정말 나중에 언제 터져요. 그러니까 터진다니까. 정말 터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별로 화를 많이 내는 편이 아닌데 저는 그걸 참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을 거리가 아니다. 참으면 누적이 되는데 이건 애초에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너가 참아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분노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야 저거 너 기분 나쁘지 그래도 참아 이게 아니라 그거 상대방의 어리석음이 너에게 지금 들어온 건데 네. 상대방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너가 화낼 일이 뭐가 있어.
하늘 일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적되는 것도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일단 화는 안 났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 문제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과. 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대방과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면 분노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어. 그래도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바보처럼, 기계처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감정을 아예 다 빼고 그냥 네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이 경우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타협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나중에 이것이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할게요 그럼 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버릴게요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정제된 방식으로 그게 풀려나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화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그게 그 사람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허허허허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감정을 아예 빼고 기계가 되어라. 매뉴얼이 되어라.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쉽게 풀린다. 그 말은 그냥 무시해라 이거 같은데. 그렇죠. 네가 쟤 원래 저런 애잖아. 근데 그게 신경 쓰지 마 이거잖아요 지금. 100% 좋은 건 아닌 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 너가 어리석구나. 그래도 난 너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다를 말로 하시면 상대방이 듣고 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혼자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민서부부도 말했지만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어서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분노였습니다. 자, 경전에 분노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분노와 관련된 경전 구절을 한 구절씩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석주 법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법구경의 쌍서품이라는 이제 곳에서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네. 남이 만약에 나를 욕할 때 나를 이긴 듯해도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에 즐거이 따른다면 원하는 마침내 그치지 않으리라. 만약에 남이 나를 욕할 때 그가 이기고 내가 진 것이라고 이런 마음에 또 즐거이 따른다면 원하는 마침내 그쳐지리라.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욕설을 퍼붓더라도 네. 그 당신의 욕설 내가 받지 않았으니 네. 그 욕설은 도로 당신의 것이다. 그래서 적에게 맞서 생기는 그 마음속 분노가 진짜 적이고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훗날 나 자신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풀이를 혼자서 해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원법원님은? 저도 되게 이제 놀라운 사실은 네. 저걸 똑같이 찾았어요. 진짜요? 네, 그럴 수 법구경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걸 찾은 이유는 네. 사실 이게 두 문구인데 네. 상대방이 나를 욕해도 내가 이겼고 상대방이 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원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약간 불교를 어설프게 배웠는지. 그러니까 제가 날 욕해도 내가 참았으니까 내가 이긴 거고 넌 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원한이 남는다. 제가 나를 욕했을 때 그래 너가 이겼고 난 진 거야 라고 해야 원한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이겼어 넌 나한테 욕해서 내가 참았으니까 이겼어 라고 하면 그건 되게 어설픈 정신승리에 가깝지 않나.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가 상대방과의 대결에서 졌다라고 인정할 때 내 분노한테 이겼다. 너의 분노한테 이겼다. 그러니까 내 분노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어설프게 불교 배웠다가 이번에 좀 이 경전 읽고 나서 네. 크게 배웠습니다. 좋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민서 법무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저도 법구경 쌍서품에서 찾아왔는데 네, 찾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업신여겨도 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낸다. 참는 것은 세상 가장 훌륭한 일이니 항상 약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네. 짧고 간결했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아는 구절이었어요, 원래? 찾으셨던 거예요? 제가 사실 대불련에서 네. 법구경 키트를 받아서 하루에 한번 키트가 뭐야? 그 법구경이 들어가 있는 키트를 받았어요. 그 웰컴 키트, 환영 키트를 받았는데 네네네. 항상 법구경 책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네네네. 이만한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다 보니까 은연중에 남았던 내용이라서 좋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재호 법무님.
저는 이제 그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을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이제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더 많이 떠올랐는데 네네. 바꿀 수 없는 걸 굳이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더 밝아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동기부여. 그리고 네,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지 이제 복귀하는데 필요하니까 그거를 상기시키는 용도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분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풀까? 여러분 저희 프로 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